2023년 9월의 시작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내일을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 넓디 넓은 우주 속에서 나를 알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한 시대, 한 시간대 공존한다라는 그 인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저기 어딘가 미래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한때는요, 벼락부자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니까 어제 산 주식이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일단 가만히 있어봐. 상한가 몇 번 치면 2배 먹고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고민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걸 3배 먹어 4배 먹어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진짜 힘들었을 때는 로또를 사자. 그래서 자동이든 수동이든 일단 번호를 뽑아서 토요일 저녁 뉴스가 끝나고 방송에서 나오는 그 로또 번호, 그 번호에 내가 뽑은 번호에 그 일치율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는 꿈. 특히 또 저는 방송을 하니까 나름대로 경제방송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처럼 하루아침에 뭐 경제계의 유재석이 나타났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서 인생의 어떤 그 화려한 날들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참 이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물론 그런 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제가 잘하는 건 꾸준히 한 가지만 후벼 파는 거, 일관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이제 8월달 잘 보냈고요. 9월달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30일 동안 저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깊게 그리고 멀리 주식시장을 후벼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S&P 500이 0.1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1%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뭐 뉴욕 증시가 과식했습니까? 소화하게? 뭐 여하튼 그냥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대요. 자, 그러면 미쓰리 스타일대로 이 주식시장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면 7월 말까지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8월 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번 움찔했어요. 그런데 그 움찔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다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다가 다시 미국의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오가 있지. 야, 빠지지 마. 야, 미국 보여줘야 돼. 이렇게 열심히 그 신용등급 강등을 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이슈를 어디에다가 맞춰놨냐면 잭슨홀 미팅에다 맞춰놨습니다. 그깟 잭슨홀 미팅이 뭐라고. 개뿔도 없는 잭슨홀 미팅에서 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뭘 대단한 얘기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미국의 어떤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엔 이슈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비구이 위한 어떤 디폴트 우려감으로 다시 증시가 흔들흔들 거렸지만 또다시 미국은 야, 가오가 있지. 그래서 다시 우리 반등할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금요일 날 반등했고 일주일 내내 반등 시도하면서 반등을 성공했고 그 반등을 8월의 마지막 주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결론적 뚜껑을 열어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것도 없었고요.
경제 지표 안 좋고요. 그리고 그 반등을 지금 어떻게 소설을 쓰고 있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는 지금 반등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 특히 고용지표가 못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못 나와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즉 그러니까 그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야.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증시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게끔 만들면서 미국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뉴욕 증시 상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 31일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우는 개인 소비 가격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원 개인 소비 가격 지수 6월 달에 4.1이었는데 7월 달에 4.2로 상승. 저는 이게 4.2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예상치만큼 나왔네요. 그래도 일단 반등하는 모습. 에너지 식품까지 포함한 개인 소비 가격 지수는 6월 달에 3.0이었는데 7월 달에 3.3으로 0.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6월 달에 0.6 상승이었는데 7월 달에 0.8 상승으로 시장 예상 0.7보다도 조금 더 많이 상승했어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상치가 여러분 지금 다 높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했죠. 지난달보다 높게 잡았던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안도감 타령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연준이 잡고 싶어하는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는 잡혔는데 지금 거기서 더 이상 잡히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다. 8월 중순에 발표된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3.0에서 위로 반등했고요. 3.2로 반등했고 개인 소비 지출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회의 9월달 1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준이 체크해야 될 경제지표 2달치 중에 지금 한 달치가 확인이 된 건데 그 한 달치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만큼 나왔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언제 해드립니까? 어닝 시즌에 해드리죠. 예상치를 크게 낮춰놓고 그 예상치에 부합하면 잘 나왔다라고 궁뎅이를 퉁퉁 두들겨준다. 여러분들이 그 예상치라는 예상치라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어. 그렇다고 그게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도 아니려니와 예상치를 눈높이를 엄청 낮춰놔서 예상치만큼만 잘 나왔으면 실적 괜찮았어. 여기에 흥분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그동안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강력한 금리 인상했고 50bp 했고 2023년 들어와서 6월 달을 제외하고 모두 25bp씩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9%가 지금 3%까지 떨어졌는데 그 아슬아슬한 앞자리 지금 2를 만들지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다른 경제 지표들은 이미 꺾였고 그렇게 미국은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경기가 괜찮다라고 자랑질하던 그 고용지표조차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지금 꺾이고 있는 그 고용지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졸라 뜨거웠던 고용지표가 지금 완만하게 미지근하게 가고 있대. 이런 완전 그지 같은 개소리고요, 이건. 연준이 9월달 FOMC 회의 전에 2달치 경제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8월 달 주식 시장을 전망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9월 달 FOMC 회의가 있는데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2달치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8월 달에 발표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관심 받게 두려고 하는. 왜 이래? 야, 아직 2달치 확인 안 했어. 이런 분위기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82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면 지금 9월 1일이죠.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 이제 9월 중순 되거든요. 그러면 9월 중순 초에 뭐가 발표됩니까?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되거든요. 아마 이것도 아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일 가격 지수,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미국은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인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고 내구재 주문도 마찬가지고 지금 7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갑을 풀어서 심리지수, 신뢰주시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약간 흥분 모드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경제지표 높게 나왔지만 예상치에 부합한 거야. 고용지표 안 나왔지만 이 안 나온 고용지표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거고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의 호재야. 요 재료로, 요 리본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챌린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8월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217%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미국 고용 꺾였다. 이제 오늘 밤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서 신영증권을 연결해서 뉴욕 증시 이야기를 하는 리포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생각한다, 해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굉장히 이건 투자자들에게 완전 사기치는 말입니다. 주식시장 여러분, 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30몇만 명 나오고 50만 명 나오고 그랬을 때는 뭐 미국 고용이 좋아요. 뭐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해요. 막 그랬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확연하게 꺾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이제는 완만해진대요. 이런 시대에 개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성향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어제 새날 방송에서 푸나님이 뭐 이 짓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다 이런 멘트를 좀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이찍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기질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참 돈다방 미쓰리가 비관적인 방송이라고 비관론자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저를 비관론자라고 얘기했었냐면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 여러분 안 보이는 뭐 악재 잘 찾으시고요. 지금 고점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비관적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돈다방 미스테리가 비관적인 방송이에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저점 잘 잡아주는 방송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 뭐 올 3월달 같은 경우에도 흥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거 리먼 사태처럼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9월인가요? 제가 아마 이제 주식을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던 멘트를 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내가 경제방송, 주식방송을 보는데 듣는데 말이지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지금 안 좋은 거 알아. 알았어. 지금 안 좋은 거 나도 아는데 너는 전문가라며.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야지만 내가 버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못 버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혹시키는 멘트들을 남발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이, 고용시장이 뜨거웠다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너무 뜨거웠다가 완화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대의 개소리고요. 자, 9월달 FOMC 회의요. 지금 동결 가능성 88.5%,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11.5%, 그리고 뭐 9월이든 10일이든 뭐 11월이든 언제든지 하여튼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42%입니다. 이렇게 확률은 나오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못한다. 제가 작년 연말에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2023년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미쓰리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했죠.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가 있다면 금리 인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좋아하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어떤 악재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덜너덜해질 거다. 그런 걸 보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를 쭉 동결하는 것이다. 아니 작년에 75bp씩 50bp 금리 인상하고 올 상반기에 내내 25bp씩 금리 인상했는데 금리 동결로 쭉 가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 다우지수는 2.36, S&P 500은 1.77, 나스닥은 2.17% 하락했습니다. 7월달까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가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한번 기세가 꺾였고 반등하면서 뭐 잭슨홀 미팅 타령하고 막 그러다가 중국으로 관심이 가다가 야 미국 가오가 있지 반등해. 그래서 반등하고 그리고 그 반등의 재료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 다예요. 여러분이 맨날 뭐 비차익 규모가 얼마고 프로그램 매매가 어쩌고 맨날 그거 따라 하셔봤자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그거 진짜. 자, 증권사들 제가 대충 한 3군데 정도만 준비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일단 코스피 대신증권은 2,400에서 2,700, 교보증권은 2,450에서 2,700, 키움증권은 2,450에서 2,680입니다. 대신증권이 코스피 상단을 2,700으로는 해놨는데 예상했던 3분기 강세장 없었다. 미쓰리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뭔 강세장이야. 뭔 코스피 2,950이야. 뭔 3,000 간다고 어떤 등신들이 그런 등신 같은 소리를 했는지 진짜. 자, 대신증권이 2,700포인트 얘기하면서 예상했던 3분기 강세장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고점을 2,700으로 했지만 2,650 못 뚫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거의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그냥 올해 미쓰리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는요. 작년 연말에 미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박스권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안 깨고 2,800 못 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다.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외인 사고, 기관 사고, 기관이 펀드 팔고 그 펀드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산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보냐? 개인들이 상당히 지루해야 할 증시입니다. 대형주도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테마주도 아마 8월 달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던 개인들은,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이제 다시 한번 가겠지 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버티는 개인들이 이제 지루해서 터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어떤 악재가 빵 터져서 급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삽니다. 왜? 단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장세보다는 오히려 지루하게 만드는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분명히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 그런데 부동산도 주식이고 다 돈이지만 주식과 부동산의 약간 성격이 다르다. 주식은 굉장히 가벼운 녀석이라면 부동산은 좀 무거운 녀석이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부동산은 직격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은 피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처럼 골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쓰리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저 내년에 집 살 것 같아요. 집은 언제 산다? 쌀 때 산다. 얼만큼 쌀 때 산다? 진짜 미친 듯이 쌀 때 산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저는 인생이란 발생될 일은 꼭 발생되고 터질 일은 꼭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까지 터져야 될 모든 문제들을 꾹꾹 누르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자주 해드렸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따위가 지금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9월 위기설 있잖아요. 9월에 위기가 터지지 않아도 9월에 안 터지면 10월에 터지든 11월에 터지든 12월에 터지든 내년 초에 터지든 오히려 총선 직전에 개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9월 2일 날 중국의 비구이 위한 채권 만기 이자 지급일입니다. 언론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비구이 위한 디폴트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 증시 반등한 거예요라고 얘기하지 상승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버티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못할 거래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지금 증시를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초인데 이번 주 거의 다 갔으니까 9월 2일 날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나오면 또 그러겠죠? 뭐 고용지표 부진하니까 뭐 금리 인상 못하겠다라고 뭐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반등시키려고 하는 재료고요. 다음 주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키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이 증권사들은 이번 주에 그냥 방향성을 찾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며 중간중간에 튀는 장도 나타난다.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개인들이 조금 아마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테마주가 8월 달만큼 지랄 발광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세력들은 개인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9월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주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월 달 시작이니까 또 9월 하루 지난 다음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보아요. 네. 저는 내일 9월 2일 토요일 방송에서 과연 미국의 고용지표, 과연 이것들이 부진해진 고용지표를 어떻게 포장하는지 대충 답은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재미지게, 조금 더 섬세하게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